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언제나 MTN 이항영 전문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만나볼게요. 이날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판단해 주시죠. 네, 3대 지수가 이틀 연속인가요? 사상 최고가 또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S&P 500은 사상 최고가가 올해 들어서 벌써 59번째입니다. 다와 나스닥은 모두 39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올 한 해 시장이 아주 강하게 달리고 있고요. 특히 10월 시장도 의외로 아주 강한 달.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10월은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한 달로 또 기록됐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역사와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9월은 좀 약했고 10월도 그렇게 큰 재미는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웬만한 통계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등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재미없었지만 나머지 주식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나 기술주, 이미 소비재 등이 상승했고요. 에너지나 금융 그리고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백악관 그리고 상원 하원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소위 사회적 지출 법안에 대해서 약간 기존보다 좀 축소하는 안을 백악관에서 냈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합의 가능성 이것이 다 돼야지 결국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인프라나 내년도 예산 같이 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줬고요. 유가는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은 지난주에 계속 소강 상태를 벌이면서 한 1.56% 정도로 좀 움직이는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달러에 대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때 좀 쉬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요. 여하튼 내년도에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큰 틀에서의 흐름 먼저 정리해봤고요. 종목별로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왕좌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를 했습니다. 시총 규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24%나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4,89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3,000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가 되겠고요. 애플은 2조 4,760억 달러로 조금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순위가 좀 역전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봄에 주가가 다들 엄청 같이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네. 초기에 그때 잠깐 또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하여튼 16개월 만에 여하튼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상대적으로 좀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애플만 보면 1.8%가 내려갔는데요. 최소 두 곳의 목표 주가가 오히려 상향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주가의 어떤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락을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 앞선 코너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애플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았고요. 애플도 결국 주간 단위 보면 플러스가 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마존이 되겠는데 아마존도 2% 이상 떨어졌는데요. 아마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트위스트라는 곳은 목표 주가를 좀 조금 올려놨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대부분이 하향시키는 모습인 것이 애플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이었지만 더 같은 스토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애플 그리고 아마존 점검을 해봤고요. 그 밖에 빅테크 주식들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빵주 가운데서 일단 알파벳이 일단 실적은 약했는데 그래도 최고치 흐름을 계속 이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한 이래 잠깐 시간에서 떨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정규장이 열린 날부터 이틀 연속 그냥 최고가로 다시 그냥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약간 부족한 유튜브 광고, 약간 부족한 클라우드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구글, 알파벳의 기본적인 투자 의견이자 어떤 지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도 최근 들어서 아주 제일 강한 소위 빵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4%가 올라서 사상 최고가 되겠고요.
일단 회사 이름 이제 메타로 바꾼 거죠. 이제 페이스북인데 아직은 이제 심볼을 FB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페이스북도 일단 반등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도 1,11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이제 1,000달러가 됐다 하면서 1,000달러가 넘어섰는데요.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1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일부에서는 이제 몇 달 안에 2,500달러 간다는 논쟁을 또 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또 마크 더치 같은 경우에선 테슬라의 지금 가치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하면 나름의 계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오늘 어제 아침부터 계속 탑 기사로 올라가 있고 네. 엄청 논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거에 대한 논쟁은 정말 끊임없는 논쟁이다. 주가에 대한 논쟁. 참고 궁금하신 분은 또 마켓워치 원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마켓워치 웹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일면에 뭐 24시간째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수많은 뭐 댓글만 엄청납니다. 네. 네, 테슬라에 대한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보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역시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지난주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네. 금요일 날 그 미국의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것도 보여드렸고요. 어떤 것 살 것이며 얼마만큼 소비를 늘릴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드리고 관련 주식이 이런 것이 있을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혹시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그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사실 매년 똑같습니다. 이게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돈이죠. 예, 그러니까 현금이나 상품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품권이라는 건 대충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상품권은 소위 이제 백화점 상품권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네. 특정 백화점을 통해서 그걸 백화점 사면 그 백화점에서 있는 계열사까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세계 상품권이나 롯데 상품권이 그래서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마트나 이런 데 계열사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건데 그 해외는 약간 다릅니다. 해외는 대부분이 이제 그 소위 카드 형식으로 되는 게 많아 갖고요. 뭐 비자나 마스터 이런 쪽에서도 소위 그 현금 카드 거기서 직접 하는 것도 있겠고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약간 달라서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벅스가 인기가 있죠. 네네. 그리고 아마존도 인기가 있죠. 그리고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회원제만 들어가는데 회원이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코스트코 상품권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네. 이제 카드 형식으로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타겟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애플이라든가 구글의 이제 그런 것들, 아마존 이런 것들 다 아마존도 엄청난 인기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선물 주고받을 때 애매하면 아마존 상품권을 뿌려주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이메일로 주거나 문자로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인기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여튼 1등입니다. 제일 선호받는 것이 1등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요일 날 거 혹시 다시 보시면 되시겠지만 두 번째 인기 있는 것이 의류랑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의류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또 Z세대에서 얘기했지만 변함없는 1등하는 것은 나이키라고 말씀드렸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랭킹에서 올라가는 건 이제 크록스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의 그 약간 하이 클래스 쪽에서 약간 그 여유가 있는 쪽에서는 그래서 3년째 1등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룰루레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나이키부터 보여드리면 나이키가 이제 1.72%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소위 나이키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공급망 이슈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일 먼저 떨어졌고 지금 공급망 이슈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 주가는 거의 사상 최고까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이 나이키가 모습이 되겠고요. 근데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에도 이제 전자제품에 우리나라 보면 이제 하이마트 그런 거에 대표적인 곳인데요. 베스트바이도 다시 한번 최고가 수준에 다시 가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룰루레몬 같은 건 뭐 저희 깜놀한 수준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룰루레몬은 여튼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걸 누가 지금 회사에 입고 다니냐 그러지만 이제 회사까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룰루레몬 라인이 그런 레깅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인이 여성복, 남성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인데요. 또 5%나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나 올라갔습니다. 혹시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은 월가우즈에서 저희가 무작정 따라가 42화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이렇게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연말 쇼핑 시즌
기간 동안에 이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는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도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도 마찬가지, 저는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가 더 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소위 소비가 당장 오늘부터 이제 많이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제한이 많이 완화되고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전 대한민국에서도 여행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시면 국내 여행 가면 쿠폰 주죠. 극장만 가더라도 6,000원씩 2명 주는 거 지금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 해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해 아마 이번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인가요? 그런 거 맞아요.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그런 대부분의 유통망이 아마 지난주부터 많이 자체 제휴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마찬가지지만 더 큰 거가 이제 결국은 올해 이제 11일 날 혹시 이제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불과 이제 열흘 후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데이라고 하는 싱글스 데이 합니다. 싱글스 데이는 알리바바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여할 거고 뉴스가 여기저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엄청 많이 팔렸다 그런 얘기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11월 말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보면 뭐 국내에서도 엄청 많이 참여할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쇼핑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될 건가는 여러분들 하시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섹터를 보면 이미 소비재 이런 쪽이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리테일주들 지금 접근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 11월 1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달 월 초에는 이전 달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있어요. 10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은 플러스 역사적으로 플러스 났지만 조금밖에 안 났고 상승 확률은 한 3위 정도로 아래서부터 3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과거 70년 보면 제일 안 좋았던 날이 10월 중에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말에 사갖고 그 다음부터 3개월이건 6개월이 최고의 3개월, 최고의 6개월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내일 또 통계를 제가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3개월을 끊으면 최고의 3개월이 지금부터입니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통계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여튼 11월 말이 안 좋았는데 10월 말이요. 의외로 10월 말이 가장 높은 날이 나왔고 3대 주스가 다시 사상 최고가 났습니다. S&P 500은 6.9%가 월간 올라갔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이후 12개월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나스닥은 무려 7.2%가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도 5.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그럼 왜 이렇게 강했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역시 리오프닝 2.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코로나가 좀 늘어나고 있고 우려가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많이 떨어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이 지금 7일 평균 하루 7일 평균의 코로나 확진 수가요. 데일리로 보면 7만 2천 명 정도 나오거든요. 네. 우리 보면 이제 말도 안 되고 큰일 날 것 같지만 미국은 7만 2천 명이 이걸 갖고 좋아하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8세 이상 인구의 69%가 이제 백신 접종 완료했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뭐라고 합니까? 무급 휴직을 강제하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하고 있고 일부 항공사도 하고 있고 어저께도 일부 아메리칸 항공이 지금 주말에 이제 비행기를 많이 캔슬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논란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나 일부 지역별로 뭐 그런 그 중에서 무급 휴직을 공무원을 주면 당장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들이 안 맞은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요. 그게 이제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은 주별로 만약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 주정부나 주정부가 연방정부랑 싸우고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우리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지금 다시 조금씩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부스터샷까지 이제 맞추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소매 판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만에 플러스 위로 이제 우상향한 거 그리고 개인 소비 지수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놀라운 실적이 되겠죠.
결국은 이익 성장률이요. 이익 증가율이 9월 말 28%에서 현재 36%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여기에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공급망 이슈도 있고 노동력 부족도 있고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 기업들의 어떤 대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발표되는 것이 주가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난 주말에 약간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이제 애플과 아마존이 눈높이를 못 맞췄잖아요. 그리고 네. 그들이 워낙 30~40%에서 많게는 2배 이상을 아웃퍼폼 하던 쪽에서 이렇게 못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36%의 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미국의 소위 다른 건 모르겠지만 S&P 500의 소위 시장에 대한 대응력 이런 거는 그동안도 잘해왔고 지금도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그 종목별로 주요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거를 몇 개 확인해 두면 역시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테슬라가 무려 월간에 44%나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시가총액 2위건 이런 주식이 월간 18%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4년 만에 월간 최고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을 보여줬고요. 구글도 11% 올라갔습니다. 유가도 한 10% 올라갔고요. 나스닥 100이라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100개만 하는 QQQ라고 여러분 아실 건데요. 그것도 8% 올라갔고요. 애플도 6%, 그리고 아마존도 3%, 페이스북은 다만 마이너스 5% 난 것이 주요 종목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월 한 달간의 흐름을 정리해 봤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10월이 강했다.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1월은 원래 증시에서 가장 강한 이 세 달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10월의 흐름이 조금 예상 밖이었다 보니까 11월은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하거든요. 월가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거를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에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시장이 조금만 어려웠거나 아니면 조금만 쉬면 엄청나게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납니다. 대표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 체인 얘기가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작년은 어땠습니까? 작년엔 팬더빅이 나왔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고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많이 나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나오고 있죠. 거기다 이제 공급망 이슈하면서 물건을 못 만들어서 큰일 난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델타에다가 이제 플러스까지 붙어갖고 유럽에서 맞아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시장은 큰일 난다. 시장 크게 떨어질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팔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시장은 특히 언제 그랬냐면 9월 초에도 이랬었죠. 네. 큰일 날 것 같지만 주식이 나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조금 쉴 수는 있죠. 그리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은 그냥 분산 투자해서 꾸준히 적립시로 모아나는 것이 최고의 어떤 승리 포인트, 돈을 버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배런즈에서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질문이랑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수백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딱 결론은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Just don't sell이라고 합니다. 그냥 팔지 말라. 그런 얘기가 오늘 그래요? 제목입니다. 물론 그 사람만의 기자의 어떤 의견일 뿐이지만 시각은 항상 안 좋다, 좋다는 얘기 많이 나왔지만 오랫동안 길게 보면 시장은 좀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너무 걱정할 만한 이유들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좀 이긴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잘 페이션스를 가지고 가져가자라는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 흐름에 대한 빠른 분석 필요하고요. 또 내일에 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이슈와 전략들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들 통해서 국내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